네, 여러분, 제이크입니다.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데요. 문득 떠오르는, 문득 떠오르는 유사 수신 행위에 관련된 갑자기 그 법률이 궁금한 거예요.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물론 이 법률에 이제 의거해서 지금 저도 지금 지금 수사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제 법리적인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유사수신 행위, 도대체 그 유사수신 행위가 뭔데? 그 규제에 관한 법률이 도대체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저희 단톡방이나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실제 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봇을 구동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선배분들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한 1년 정도의 데이터를 좀 쌓아놓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나, 이것을 뭔가를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일단 수익이 된다 하면.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법률이 생각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일단 사기는 아니니까, 일단 봇이 있으니까 그 봇을 가지고 이제 HTS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서 하거든요. 키움증권 본인 계좌를 연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본인 컴퓨터 전용 PC를 두고 사무실에서 지금 이제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지금 이제 막 요즘 나온 것들처럼 이 봇을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근데 판매하는 것보다 수익의 몇 퍼센트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수익의 몇 퍼센트를 받았을 때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아니면 이게 또 투자다 보니까 봇이 아무리 이렇게 잘 트레이딩을 한다 해도 투자다 보니까 또 손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손실이 생기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게 법리적인 어떤 그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그럴 시기는 아닌데 이제 천천히 또 준비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이 2010년도 2월 4일날 시행이 됐던 법률이에요. 금융위원회 은행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쉽게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0년도 2월 4일날 목적. 네, 좋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제2조 정의. 정의는 이 법에서 유사수신 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어떤 투자금을 이렇게 받을 때 인가와 허가를,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일 거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한 다수들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수신행위. 자, 첫 번째,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원전을 보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원전이 뛰어넘는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세 번째, 장래의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자, 네 번째,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 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면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요. 뭔가에 그래 이거를 한번 참 그러네. 어떤 투자금을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 회사가 원금을 보존을 해준대. 그러면 그것을 지금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지금 그 얘기잖아요. 원금을 보존해준다. 그리고 이에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을 약속한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가격인데 미래에 어떤 가격까지 보장을 해준다 라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조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거 뭐야? 여기도 또 뭐 법률이 하나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뭐가 있을까? 이거 한번 이따가 한번 봐봅시다. 잠깐만. 표시 여기도 있네. 자, 일단 봐볼게요. 그리고 제5조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대통령령으로는 뭐가 지금 표시가 돼 있냐면 뭘 해서는 안 되냐면 2019년도 1월 8일 날 개정이 됐는데 금융 또는 파이낸스, 자본 또는 캐피탈, 신용 또는 크레디트,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자산 운용 또는 자산 관리, 펀드, 보증, 팩토링 또는 선물, 1호 내지 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용어라고 되어 있네요. 인베스트먼트, 이게 투자에 관련된 이런 회사잖아. 이제 그런 명칭이잖아. 영어. 그러니까 파이낸스, 렌벨 캐피탈 이거 문제 있다라는 거잖아. 뭐뭐뭐 파이낸스, 뭐뭐뭐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이런 회사 이름을 갖고 사업자를 내려면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사수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위반을 할 때, 이것도 6조 위반을 할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아니한 경우, 이게 지금 위험고지를 얘기를 하는 거네. 게을리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3조를 위반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대요. 3조.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정의에 따른 그 유사수신을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그리고 4조를 위반한 경우 광고, 표시 광고 금지예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제5조를 위반한, 그래. 오케이. 명칭을 쓴 사람이네. 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 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일단 이름도 쓰지 마라 이거잖아. 이름도 쓰지 마라. 그래, 이름도 쓰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표시 광고의 금지를 한번 봐볼까?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과장 광고구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다. 야, 종이가 왜 이렇게 길어? 그래.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 포장,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 회원권, 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이는 뭐 이렇게 길어?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 포장을 말한다. 포장. 이거는 뭐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들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제1호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신문 등의 진열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 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 행물 방송법, 정기간 행물. 제2조 1호에 따른 전기통신기본법. 야, 뭐가 이렇게 많냐? 제1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 전단, 팸플릿, 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 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에드벌룬, 비디오, 음반, 서적, 간행물, 자기 상품 외에 다른 상품, 그 밖에, 많네. 그 밖에 또 포괄적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광고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광고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유사수신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간접 투자 프로그램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제 그 회사, 이 법인을 만들어 놓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유사수신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크게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일단 투자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투자가 잘못돼 버리면
그러면 저희들은 그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 하지. 아니 안 하겠어. 내 돈 날리는 거 아까운데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 회사가 이러한 지금 유사수신 행위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로 이거네요. 이거 유사수신 행위를 했냐 안 했냐 등을 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간접 투자 프로그램도요, 사실상 실체가 있는 것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위험한 거, 물론 투자는 위험하긴 하지만 그냥 배당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실체도 없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제가 그 실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못 해본 회사가 일단 외국 회사지. 그렇게 따지면 외국 회사. 그 외국 회사에 투자를 세 군데를 해봤잖아요. 이게 투자가 잘못돼 버리면 그 회사가 뭐 어떤 출금을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아예 그냥 서버가 닫힌다거나 라고 해버리면 어디다가 손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참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하더라도 그 실체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따져보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흔들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어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원금에 손실이 났어. 근데 그 정보를 소개해 준 사람을 잡고 흔드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의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직원도 아니고 단순히 그 사람도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한번 같이 해볼래 라고 권유를 하는 거니까, 정보를 준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회사를 상대로 흔들어야지. 설령 그게 사기라고 하면 그 사기를 친 놈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유사수신 행위에 관련된 법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이크였습니다.